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예정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에 참석하는 러시아 팀이 지명됐습니다. 그런데 푸틴도 트럼프도 안 가니 아마도 이들은 별 할 일 없이 이스탄불 관광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팀은 2022년 키예프와의 협상에서 모스크바 측을 이끌었던 블라지미르 메진스키 대통령 보좌관이 단장입니다. 그리고 미하일 갈루진 외무부 차관,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부 차관, 러시아 군사정보국장 이고르 코슈코프도 포함됩니다. 또 러시아군 정보국 제1부국장 알렉산드르 조린, 러시아 연방 인도주의 분야 담당 대통령실 부국장 엘레나 포도브레예프스카야, 러시아 외무부 CIS 국가 제2부장 알렉세이 폴리슈크, 러시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국 부국장 빅토르 셰브초프 등도 수행합니다. 러시아는 모든 게 시작된 데서 끝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스탄불 1 협상을 하다가 파토가 났으니 다시 이스탄불 2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표단도 구성이 비슷합니다. 이스탄불 1 회담에서도 메진스키와 포민 국방차관이 참석했었습니다. 또 대표단 구성원의 상당수가 정보부 수뇌와 국방부 수뇌부 대표로 참석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투 접촉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군대와 대통령실, 외무부의 존재는 이들이 현재 최전선과 전투 상황에 대한 전문가임을 시사합니다. 최전선의 현재 전황까지 고려해 디테일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사가 반영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안드레 예르막 대통령실장, 루스템 우메르프 국방장관, 안드레 시비가 의무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키예프 측 협상단의 정확한 구성은 젤렌스키가 현지에서 결정합니다. 젤렌스키는 협상에 앞서 30일 동안 휴전을 하자고 제의했지만 러시아 측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두들겨 패고 협상을 하고 난 뒤 휴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스탠스입니다. 당초 푸틴 대통령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자 젤렌스키는 푸틴과 직접 대화하자고 김치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급이 안 되는 젤렌스키와 직접 대화할 리는 없었습니다. 크렘린의 협상 대표단 발표에 키예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젤렌스키의 보좌관 미하일 포돌약은 블라지미르 메진스키가 근본적 문제를 논의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그를 인신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메진스키와는 만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푸틴이 약속한 적도 없는데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이 이스탄불에 오면 자기도 숟가락을 올리겠다고 간을 봤습니다. 사우디에 있다가 여차하면 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지가 뭔데 당초 갈 것처럼 폼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젤렌스키도 대화에 초대받은 게 아니니 일단 터키 앙카라로 갔다가 푸틴이 나타나면 이스탄불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의 정치 관찰자 안드레이 핀추크는 러시아 기민함이 영국, 폴란드, 프랑스,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 글로벌리스트의 음모를 좌절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핀추크는 영국은 유럽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 글로벌리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유럽 글로벌리스트가 30일간의 휴전을 강요해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 경우 이 네 나라 군대가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는 계획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키예프와 공모해 사실상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계좌 동결을 해제해주는 척하면서 그 돈으로 키예프를 지원한다는 트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럽이 미국과 하나라면서 러시아의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기민하게도 터키 이스탄불 요인을 개발해 글로벌 리스트의 의제를 방해하고 자체적 대안을 강요할 수 있었다고 핀추크는 분석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러시아는 협상 중에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수군사작전은 평소와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지역에서 여전히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기와 병력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키예프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소위 의지의 연합의 지원을 등에 업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국가들은 워싱턴이 신속한 평화를 추진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해왔습니다. 젤렌스키의 현재 전략은 명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을 피할 만큼만 달래되 우크라이나가 협상 타결에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화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키예프는 의미 있는 양보는커녕 모스크바와 직접 소통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서방이 주도하는 과정에 동조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는 최전선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휴전을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현재 접근 방식은 분명합니다. 탐색적 접촉을 통해 키예프의 진정성을 시험하되 군사작전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공식적인 휴전에 구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크렘린은 시간을 벌기 위해 실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봄과 여름에 작업을 완료한 후 유리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최근 키예프, 모스크바, 워싱턴 간에 오간 일련의 최후 통첩은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오랫동안 잠자던 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라는 시체가 조금 더 오래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배치하는 것에 관해 유럽, 나토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분쟁 합의 이후 그렇게 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설명이 다시 반복되는데 켈로그는 유럽의 소위 의지의 연합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 후 평화유지군으로 일부 나토 회원국을 우크라이나에 진주시키는 것을 자기가 조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을 합법적인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키스 켈로그는 러시아가 꺼려하는 트럼프의 특사입니다. 트럼프가 왜 누르랜드의 꼬붕으로 알려져 있는 켈로그를 특사로 아직까지 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트럼프는 확실히 음흉한 구석이 있습니다. 켈로그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의 군대가 자신이 표현한 리질리언스 포스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부대가 드네프르강 서쪽에 배치돼 접촉선 밖에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키스 켈로그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관리들은 켈로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바르샤바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역할로도 군대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보아디슈아프 코시냐 카미시는 폴란드는 단지 물류 허브 역할만 할 것이며 폴란드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폴란드 정부, 대통령,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보아디슈아프는 폴란드가 휴전 내지 평화 이후 우크라이나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물류허브, 인프라 안보, 그리고 나토 동부전선 보호를 지원하는 국가로서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도 켈로그가 폴란드의 역할을 과장한 것 같다면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보내지 않을 작정이니 조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에르도안의 목요일 일정에는 이스탄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과의 회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우선 앙카라에서 젤렌스키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서방이 러시아를 매료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를 정신 차리게 하는데도 실패했으며 트럼프는 불명예스럽게 떠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잡지 Responsible Statecraft는 젤렌스키가 이스탄불에서의 협상과 관련해
꼼수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호의를 얻기 위해 푸틴을 터키로 유혹했을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엔 무슨 급물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젤렌스키 혼자 바보가 될 뿐입니다. 간을 보려던 트럼프도 모양이 빠지게 생겼습니다. 물론 푸틴이 궁지에 몰리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매체들의 창의력은 대단합니다. 휴전을 안 하면 유럽이 가스관을 폐쇄한다고 하자 푸틴이 굴복했고 젤렌스키가 진정성은요? 라고 되묻는 것으로 묘사하는 한국 매체는 기상천외합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협공에 푸틴이 막다른 길로 몰렸다는 어느 괴이한 유튜버도 있습니다. 물론 이틀 전 내용이긴 합니다만 황당의 극치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이자들이 얻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